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IT 온에어 시청자들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반갑습니다. 데브멘토 인터뷰가 이번이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항상 데브멘토 들어가 보면 다양한 동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상반기 결산은 끝나셨나요? 네, 그렇죠. 6월 달에 결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모바일 사업 부문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상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그 모바일 사업을 펼쳐가셨었는지. 상반기에는 사실 아이폰이 2009년 11월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이니까 2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초반 3년 전에는 이렇게 신규 킬러 앱, 모바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가 뭘까, 이게 이제 가장 주된 포인트였었고요. 그게 이제 검증이 대충 됐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메신저,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 지도 기반의 서비스, 이렇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다음은 3년 동안 해당 분야의 킬러 앱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왔고요. 그게 다음 지도 앱이고요. 그게 마이피플이고, 그 다음에 그게 다음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캠프란 서비스, 이런 것들이고요. 올 상반기에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서비스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마케팅에 주력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다음에서 이제 주력했던 서비스는 캠프란 서비스, 네. 최근에 오픈했던,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상반기에 주력했던 서비스입니다. 캠프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캠프 서비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바일 카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이피플은 모바일 메신저잖아요. 이미 PC에서도 네이트온이나 MSN 메신저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썼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스러운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모바일 메신저는 기존의 PC에 있던 네이트온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또 고도화됐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웹에서는 카페가 많이 쓰였죠. 네. 다음이 또 전통적으로 1997년도부터 웹에서 카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근데 스마트폰 모바일에 맞는 카페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 도메인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서비스는 모바일에 어울리는 카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는 앞으로 다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반기가 사실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전통적인 웹 트래픽은 계속 지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반면 모바일 트래픽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모바일 트래픽이 온전히 과거 웹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포털이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하반기도 두 가지가 이제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바일에서의 발생하는 트래픽을 더 늘리고 이걸 어떻게 모네타이징 할 것이냐,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모바일이 끝이 아니라 이제 TV나 또 아이패드나 태블릿, 그런 것처럼 새로운 또 컨버전스 단말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단말기에서 어떤 킬러 앱을 개발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서비스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앱들과는 다르게 좀 차별화가 있고 자기 색깔이 굉장히 딱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에서 이제 서비스를 기획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IT 회사들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냥,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정하죠. 전략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 거지? 그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지?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왜 쓸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걸 서비스에서 우리 기업은 다음은 뭘 얻지? 비즈니스 밸류는 뭐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사용자 관점과 기업의 관점에서 Y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찾게 되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하는 방법은 FGI를 할 수도 있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그걸 검증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전략이 정해지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지?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메뉴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지? 그래서 UX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죠. 그게 정리가 되면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기획과 개발에 들어가고요. 그게 정리가 다 끝나게 되면 디자인이 입혀지고, 맨 마지막엔 그렇게 해서 오픈한 서비스를 마케팅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서비스가 하나가 기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하면
가장 처음 이슈가 됐던 게 페이지 뷰를 실제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차용한 거죠. 구글이 스트리트 뷰라고 네. 했던 거를 다음은 로드뷰라는 서비스로 네. 오픈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 모방을 하면 색깔을 잃어버리죠. 네. 다음에 로드뷰는 로드뷰에서 그쳤다라고 하면 사실 단순한 모방이었을 텐데 그 로드뷰가 더 고도화됐죠. 제가 말하는 고도화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그 로드뷰가 거듭나서 연도별로 찍죠. 그래서 작년도의 그 거리와 재작년도의 그 거리와 오늘의 그 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역사를 볼 수 있게끔 한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단순 모방이 아닌 거죠. 구글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로드뷰가 직접 상점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는 스토어뷰라고 해서 네. 상점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멋진 카페, 멋진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지? 그 벽은 어떻게 돼 있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자리는 어떻게 배치돼 있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고도화했죠. 매년 사진이 업데이트 되는 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 네네. 것 같은데요. 사용자들의 경험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UX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네,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인데요.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도 UX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서는 UX와 서비스 기획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IT의 역사가요, 한 15년? 다음이 사실 96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다음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업이 정리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사실 기획자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기획자가 세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전략과 기획을 정하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이 세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IT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 세 가지가 분업화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전략 부분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경영 전략 혹은 사업 전략, 서비스 전략,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수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UX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운영이 있고요. 그래서 기획자와 UX는 기획은 주로 리서치를 좀 하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나왔을 때 그게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올 때 U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UX 이후에는 디자인 혹은 개발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이걸 또 마케터하고도 협업하면서 또 띄워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PM급인 기획이 맡고, 그 다음에 UX 쪽은 그걸 넘겨받아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한테 더 예쁘고 편리하고 나이스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UX가 하는 거죠.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그걸 다 했고 기획이. 계속해서 다음에서는 이제 멋진 서비스들을 많이 기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음이 원하는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뭐 갖춰야 할 항목이나 선호하시는 서비스 기획자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획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능력들은 뭐 창의력, 뭐 열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그리고 다음이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기획자의 덕목은 사실은 스트레스에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물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 기획자라고 하는 역할이요, 많은 사람과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역할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전략과 기획과 UX와 운영, 이 업무를 예전에 다 맡고 있다가 이게 분업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획자가 외부에 있는 우리 고객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개발과 디자이너와 또 마케터와 또 실제 UX와 디자이너와 이런 분들과 협업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피곤해요. 피곤하고 이 역할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 창의력, 열정, 이건 기본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에 강한 거예요. 스트레스에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서비스 기획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다음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시는데 스트레스를 이기시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바일 소셜 지역화, 이른바 솔로모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은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전망하셨던 그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던 것이나 아니면 다른 점들이 현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모바일 쪽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망을 할 때 솔로세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소셜과 로컬과 서치. 그래서 모바일 사업이, 즉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이 새롭게 조망받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킬러 앱은 소셜 서비스일 것이다. 그 다음에 로컬 베이스의 지도 기반의 서비스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서치, 검색 서비스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 킬링타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습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한테 적절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주로 영상이 되겠죠. 만화나 이런 것들. 그런 분야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3천만 대, 4천만 대 대중화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앱에 열광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루에도 막 수없이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거는 초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쓰는 것만 쓰고 새로운 건 안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앱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뭐 앱스토어에 55만 개 넘는 앱이 등록은 됐지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각 단말기별로, 안드로이드 폰 다르고 아이폰 다르고 막 그런데 단말기별로 앱을 만드는 일이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앱보다는 모바일 앱이 더 성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측을 했는데 첫째는 좀 약간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 앱을 쓰다가 안 쓸 줄 알았는데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이거 썼다가 또 버리고 또 쓰고, 그래서 저는 앱이 쓰다가 그냥 킬러 앱으로 수렴할 줄 알았는데, 물론 수렴하는 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솔로세와 엔터테인먼트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외의 앱들도 꾸준하게 쓰더라. 이게 좀 다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린 것 같은데요. 모바일 웹으로 사람들이 더 개발자나 기업이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모바일 웹이 HTML5 기반으로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앱으로 할 수 있던 일들을 모바일 웹으로 하면서 오히려 모바일 앱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가 꾸준히 있다 보니까 앱은 앱대로 성장하고 또한 모바일 웹은 모바일 웹대로 성장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분 맞고 부분 틀렸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웹 부분이 굉장히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앱이 성공을 많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하면 마이피플이 굉장히 떠올라요. 마케팅도 소녀시대를 광고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셨고,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카카오톡 MVOIP 서비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이피플은 MVOIP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아마 엠보입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톡보다 뭐 라인보다 가장 먼저 오픈했죠, 포탈 중에서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입은, VIP는 통화 품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일반 통화보다는. 아무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일반 통화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도로를 보면은, 고속도로를 보면 버스 전용 차선이죠. 그 버스 전용 차선 달리는 버스가 차보다 당연히 빠르거든요. 막히니까 이쪽은.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보입은 통화 품질이 좋을 수가 없죠. 일반 통화 품질보다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화 품질을 개선을 안 할 필요는 없죠. 개선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VoIP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가장 핵심 축은 통화 품질이 아니라, 통화 품질은 뭐 일반 통화보다 좋을 수도 없고 또 좋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일반 통화를 대체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입에 대한 기본 전략은 통화 품질은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SMS 있죠. 네, 마이피플의 그룹 대화 있죠. 그러니까 마이피플이나 카카오톡의 MIM에서 제공되는 그룹 대화가 SMS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는 무료다. 두 번째로는 나와 둘이 주고받으면 SMS는 그게 메시지 중심인데 이건 사람 중심으로 근거, 히스토리가 쭉 남잖아요. 과거 히스토리가. 그래서 열어보면 어저께 이런 메시지 보냈네, 그저께 이런 메시지 보냈네 알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수 있죠. 7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SMS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료였기 때문에 MIM이 성장한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포인트, 특히 그룹 대화 때문에 크게 성장한 거거든요. 보입도 마찬가지예요. 보입도 그냥 일반 전화 통화하듯이 그냥 통화하는 건 아무런 보입이 주는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거거든요. 보입이 더 성장하려고 하면
일반 통화에서 주지 못했던 밸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밸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다음은 하반기나 내년 전략을 그 보입의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연 이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찾아봤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한 강연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동안 내셨던 책을 PPT로 이렇게 넘기시는데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우시니까 말씀하시면서 막 넘기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책 한 권을 내는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이 업무를 하시면서도 책을 낼 수 있는 뭐 노하우나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없고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예, 좋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또 책을 내고서 보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거죠. 그게 쉬울 리 없고요. 네. 뭐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산고의 고통만큼 힘들어요. 책 쓰는 게 사실은.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쓰는 가장 큰 노하우는 좋아서 책 쓰는 게 좋아서